우리 증시에는 애증의 쌍곡선 한가운데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죠.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기업 문화나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이 회사가 밉다가도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총액의 대략 5분의 1을 차지하는 회사라서 이 회사가 잘 돼야 주가도 오르고 일자리도 생기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게 하는 그런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 77조 원에도 주가는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IT 발전소에서 삼성의 미래, 오늘은 제목을 저희가 크게 잡아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 대장님, 그리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우리 1분기에 삼성이 77조 원을 벌었거든요. 네. 물론 이게 다 순이익은 아닙니다만 14조 1,000억 원입니다. 구글하고 애플하고도 필적할 만한 엄청난 대단한 실적인데 실적이죠. 네. 주가는 왜 실적하고 따로 가나요? 주가는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좀 반영되다 보니까요. 그 삼성전자가 지금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 파운더리에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2월달에 GOS 사태라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스마트폰에서 게임 같은 걸, 즉 고성능이 필요한 것들을 작동시키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성능을 일시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발열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엄청 뜨거워지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계가 2018년에 갤럭시 노트 7이 한번 발화된 적이 있거든요. 폭파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성능을 좀 줄여지는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GOS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엔드로이드 폰들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좀 공지하지 않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수율의 문제라고 해서 완성률인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가 주도하고 있는 게 5나노 공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갤럭시 22에 들어간 이것이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졌는데, 흔히 말해서 불량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TSMC보다 2배 정도 높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사실은 그 삼성에다가 지금 반도체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 그 갤럭시 S22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1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삼성한테 못 맡기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 시장인 3나노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대단히 커지고 있는 5나노 시장에서 대만의 TSMC에 비해서 삼성이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10만 전자의 꿈을 누르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묘한 회사인 게, 기관이 또 그렇게 던져도 이게 매물이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미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우리 오랜만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이 중에서 삼성이 지금 세계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건 메모리고, 비메모리는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잖아요.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메모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도 좀 작은 편이고 부가가치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이 이제 주도했던 거는 우선 이제 쉬운 것부터 가자. 물론 메모리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이나 지금 SK 하이닉스가 대단히 세계에서 주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분야, 즉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인텔의 CPU라든지 뭐 AMD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메모리,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AP라고 해가지고 이 중앙 연산 처리하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하고 이 고성능을 만드는 건 다 비메모리 분야. 그걸 요즘은 또 한 단계 좀 업데이트된 표현으로 한국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고, 비메모리는 연산하고 계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인텔 인사이드라고 과거에 데스크탑에서 많이 광고로 들었던 그 음악도 생각이 나요. 네, 띠르링. 그 CPU가 이제 비메모리 분야고, 그거를 요즘 진화해서 그것이 워낙 스마트폰에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틀어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 2위입니다. 1위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또 특징이 있어요. 워낙 이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건설을 하는 회사와 설계는 건축 설계사가 분리되어 있듯이 이제 뭐 암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퀄컴 같은 경우 우리는 설계만 할게, 만들어주는 것은
당신네들이 해주세요. 그래서 설계만 하는 것을 팹리스라고 하고요. 팹이 네. 이제 패브릭에서 그 공장인데 공장이 없는 반도체 네. 회사다. 네,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거고 애플도 여기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생산한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회사를 하는데 네. 이 1위 업체가 대만의 TSMC 약 시장 점유율 50%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7% 18%까지 해서 20% 가까이 쫓아가고 있는 게 삼성. 이 두 회사가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더리 즉 설계도를 받아서 생산해주는 회사고 이 부분의 부가가치가 높고 생각해보세요. 이 70%가 어디에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하고 있는 군사적 갈등하고 있는 대만, 북한하고 군사적 갈등하는 한국 이 두 나라에 전 세계의 70%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겁니다. 묘하네요, 그것도. 네, 이건 지정학적으로 네. 대단히 독특한 구설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인텔을 통해서 야 파운드리 거기다 다 두면은 이거는 우리 외교 활동에도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 내로 들여오고 유럽연합도 최근에 법을 통과시켜서 파운더리를 지금 유럽연합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럽연합과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중국도 우리 반도체 굴기인데 우리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많이 쫓아왔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 못 쫓아왔으니까 그리고 또 대만에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 중국 본토로 가져오자. 그래서 중국, 미국, 유럽이 지금 한국과 대만을 쫓아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은 바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더리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요. 일단 삼성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저는 급선무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만들면서 성능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요거 과열돼서 터질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해주고 과열 방지 장치를 몰래 넣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GOS 사태라고도 부르는데 이번 주총에서도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거든요. 네. 요 사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GOS 사태는 근데 조금 우리가 이 가른 말을 쳐야 될 것은 뭐냐면 GOS라는 것은 안드로이드 폰에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게 왜 일어나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와 칩을 만드는 설계하는 회사가 같이 있다 보니 자신들의 성능이 어떻게 조작되고 되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설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핵심 커널이라고 하는데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론하고 추측하면서 칩들을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성능 개선에서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GOS라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가장 성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들과 그래픽과 데이터 처리와 연산 필요할 때는 조금은 과열될 수 있으니 그리고 그때 과열된다는 건 뭐냐면 성능을 많이 쓰다 보면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은 진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배터리도 그만큼 빨리 쓰니 배터리 소비량도 많다 보니 지속 시간도 줄어들게 되는 이렇게 해서 노트북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한 번에 너무 많이 돌리면 노트북 뒤에다가 칫솔도 말리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M1 칩이 들어간 이런 네. 부분을 해결한 애플의 M1 칩 하면은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즉 성능 그러니까 지금 가장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능은 좋아지는데 전기를 적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삼성이 아직까지는 약한데 근데 이건 삼성만을 전 탓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는 이 어려운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소비자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다라면 제가 보기엔 GOS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핵심은 오히려 GOS 사태는 기업의 윤리적인 것과 소통의 문제인 거고요. 문제 핵심은 수율이에요.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에서 완성도고 지금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 언론에서 삼성전자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그건데요. 한국은 아무래도 언론 지형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판을 언론이 100%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네. 되니까요. 다만 해외에서 하도 지금 비판하니까 또 우리 주주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좀 투명하게 좀 전달하는 것뿐인데요. 수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원하노 공정에서 삼성의 수율을 그러니까 완성률이죠. 그러니까 즉 100장을 워퍼를 찍어도 거기다가 우리가 칩을 만들어도 삼성이 추론하는 건 30에서 35%라고 하고 일부 좀 비판적인 데는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완성도가 70% 정도 돼요. 그러면 100개 찍어가지고 30개 정도만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계속 100개씩을 뭐 분 단위로 찍어낸다고 치죠. 또는 일 단위나 위클리 단위로 찍어낸다고 네. 하면 실제로 완성되는 양은 공장이 똑같은 라인을 하나 갖고 있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보여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퀄컴이 삼성전자에 부탁할 거냐, 그리고 TSMC에 부탁할 거냐, 또는 뭐 엔비디아가 삼성에 할 거냐, TSMC 부탁할 때 우리 다음 달까지 생산량 이만큼 필요한데 네. 언제까지 맞춰줄래? 그리고 삼성은 2달 걸려요. 근데 TSMC 한 달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번 사건이 나오면서 퀄컴이 이 부분을 갖다가 자신의 엔비디아도 우리 삼성에서 했던 물량도 퀄컴으로 TSMC로 가져갈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한 시장의 메시지를 준 거죠. 그냥 논쟁이 있는 네. 것은 GOS 사태의 주범이 삼성이냐 아니면 퀄컴이냐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칩 설계는 퀄컴이 했으니까. 근데 퀄컴의 그 AP 기술,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은 이미 검증이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요번에 그걸 퀄컴이 똑같은 설계도를 TSMC에서 줘요.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퀄컴이 잘못한 거고 네. 만약에 이것이 퀄컴 TSMC가 이걸 해결해 줘요. 삼성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아, 이게 참 어려운 네. 상황인데. 그리고 수율을 갖다가 올해 말까지 삼성전자가 개선을 확 해요. 네. 이러면 또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향후의 주가나 회사의 그 미래 가치가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수율을 얼마 더 높이느냐 여기 달려 근데 있다는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이네요. 경쟁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TSMC라는 대단히 막강한 경쟁 네. 상대에서 퀄컴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했더니 삼성과 같은 결과가 안 나왔더라. 그러면은 삼성이 거짓말을 한 거가 된 거거든요. 또는 삼성이 네.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 사이에 삼성도 열심히 해서 다른 측면이지만 수율을 대단히 좋게 개선을 한다. 아, 이거는 삼성전자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더 미래 산업이라는 3나노죠. 그러니까 3나노 부분에서 과연 TSMC와 삼성이 이야기한 건 2030년까지 우리가 TSMC 삼성전자는 따라잡겠다. 네. 그거 이룩하면 뭐 박수 받을 일이죠. 그리고 저는 그러한 굴기도 정말 좋은 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한국 경제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애플이 M1 울트라는 걸 발표를 올해 3월에 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뭐냐면 원래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소문은 뭐냐면 M2를 발표할 거다. M2를 발표할 건데 서프라이징으로 M1 울트라 이건 또 뭘까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M1 맥스라고 하는 칩을 두 개를 그냥 본드로 붙이듯이 두 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그 성능을 확 업그레이드한 반도체를 만들려면 2로 가야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두 개 붙여서 그거 할 수 있어라고 보여준 그것도 거네요. 이제 대단한 능력인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런 걸 칩을 두 가지를 다 붙여 이것도 천재인데 이랬죠. 했는데 네. 근데 M2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M2는 3나노 공정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TSMC가 작년에 2021년에 애플에게 약속을 합니다. 2022년에 우리 3나노 공정 들어갈 거니까 M2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이 팀 쿡이 정말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팀 쿡이 어디 출신이냐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즉 공급망에 있는 업체들의 실력들 항상 점검하는 사람의 납품업체들 단속하는 자리 하다가 네.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못 믿었던 거예요. 3나노 공정이 아직 수율도 안 좋을 텐데 그러니 우리 5나노 공정은 지금 TSMC가 잘하니 거기다가 그래도 서프라이징으로 뭔가는 새로운 건 발표를 해야 되니 2021년 3월부터 우리 1년 뒤를 내다보면서 3나노 공정 된다고 TSMC가 장담하지만 우리 그걸로 가지 말고 그냥 우리 5나노 공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M1 울트라라는 걸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서프라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3나노 공정을 현실적인 제품으로 찍어낼 능력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근데 아마 3나노가 나올 거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5나노 과정의 수율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과 이 수율도 계산하지 못했는데 삼성전자가 3나노로 간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에서 상당히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처진 걸 전 인정하는 건 나쁜 거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러니까 즉 3나노를 가기 위해서라도 5나노의 수율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율 있잖아요. 네. 그 불량률이라는 건데 수율 통계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업체들이 비밀이니까 공개를 안 하죠. 이제 다만 이제 들어가고 있는 원자재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문 업체들이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100개 만드는데 이 정도로 자재가 필요할 리가 없는데 네. 200개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한 절반은 그리고 어느 정도 불량이구나 뭐 이렇게. 인정도 하지만 우리 그 정도라고 물어보면 뭐 그 정도 언저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추론할 뻔해서 정확하게 수율이 왜냐? 수율이라는 건 결국은 평균이거든요. 그렇죠. 월 생산량에서 평균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끊임없이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수율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악재, 즉 퀄컴이 지금 생산을 옮긴 파운더를 옮긴 TSMC에서 GOS에 이렇게 성능 저하를 이루지 않고 스냅드래곤을 완성을 한다라면 삼성에게 심각한 타격이 갈 거지만 여기에 카운터펀치를 삼성이 준비 중이다. 그거는 수율을 겁나게 개선하는 거다. 좋게 개선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요것이 1대1로 맞짱을 네. 뜨면서 주가는 비슷해질 거다. 제 추론인 거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의 펀다멘탈 볼 때.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개선, 그래도 저는 이것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수율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3나노로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경쟁이 심화되는 3나노 공정에서 그래도 삼성전자가 TSMC하고 어깨를 겨뤄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10만 전자의 꿈은 그냥 일장 추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하시고 계신 그런 포인트, 지적하신 포인트가 현재 삼성의 그 위치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내부에서 가장 고심을 하고 그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두 가지라고 제가 어제까지 취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GOS 관련해서 내부에서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율 관련해서 객관적인 통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거를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진짜 며느리도 모르는. 그런데 저 외신들 네. 같은 경우에 좀 객관적으로 많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신을 좀 정확하게 한국 언론들이 전달해 준다라면 네.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근데 외신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애플이나 이런 데는 약간 감싸주잖아요. 미국 언론들도 네. 홈 네.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될 것 같은데요. 파운드리. 파운드리 관련해서 우리 삼성이 그 개선을 해나가려면 사람을 더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파운드리를 저희가 투자를 봐야 될 늘리는 것은 거예요? 핵심 설계하는 그 패밀리스들이 설계를 할 때 모든 걸 다 설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핵심만 설계하고 저 화장실은 원래 작년에 썼던 그 건설사에서 했던 그 화장실이 좋은 것 같아. 그럼 저 화장실 설계는 그냥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 주면 그때부터 만들게요가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만드는 요만한 I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럭들이 있는데 이 블럭들은 갖다 쓰세요. 라고 그걸 제공을 해주죠. 그러면은 설계하는 회사에서 삼성전자, TSMC는 각각 우리한테 삼성전자는 20개의 블록을 제공했고 TSMC는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30-40개를 제공할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좀 갖다 쓰면서 핵심 기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고성능의 새로운 칩 설계를 완성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자 삼성전자 10개, 20개 그걸 우리 갖다 써서 자 이제 만드세요. 사실 삼성전자는 그 10개, 20개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TSMC도 완벽하게 구현 못할 수도 있지만 네. 더 잘 구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는 단순하게 건설사에서 도면 갖고 해서 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거예요. 화장실은 우리 거예요. 또는 거실에 있는 기본 세팅은 우리가 잘 해요. 그러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설계를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이것이 그러니까 즉 다양한 IP라고 하는 이런 블록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네. 얼마나 더 쉽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찍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파운드의 능력도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업체들이 훨씬 더 이런 블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TSMC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삼성이 그걸 쫓아가는 거고 나머지 업체들하고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보관이 아마 그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 부분을 확충하려고 하겠죠. 네,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도 머지않아 그 내부적인 입장이나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5월까지 좀 지켜볼까요?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